오늘은 스프링 웹 MVC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이제 스프링 부트를 먼저 구동을 했잖아요. 스프링 부트는 build.gradle build.gradle에다가 이렇게 스프링 부트 플러그인 넣고 이렇게 필요한 거 몇 가지 디펜던시 추가한 다음에, 그리고 스프링 부트를 추가하는 구동하는 클래스가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죠. 여기서 이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런으로 이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구동을 시켜놓은 거를 이 메인 메서드 안에다 넣으면은 이게 바로 스프링 부트를 구동하는 메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메인 클래스요. 그래서 이렇게 빌드 더 그레이드라고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이것만 만든 다음에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스프링 부트가 구동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스프링 부트는 설정이 거의 없는데 설정에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build the gradle, application properties, application, java 이것만 넣으면 스프링 부트는 그냥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설정 파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서블릿을 먼저 했잖아요. 서블릿 잠깐 볼게요. 서블릿이라는 게 결국은 URL하고 클래스를 매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저 리스트 서블릿만 보면 이렇게 스프링 부트를 구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유저 리스트 서블릿 볼게요. 모델 1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 URL이 들어오면 이 두 개의 메서드가 이 서블릿 클래스의 두 개의 메서드가 실행된다잖아요. 서블릿 클래스는 싱글 인스턴스로 쓰고 이 두 개의 메서드를 이제 스레드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URL을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쳐요. 그럼 유저 리스트가 나오죠.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유저 리스트를 한다는 게 그냥 스프링 부트를 실행시키고 서블릿 하나 만들면은 그냥 목록이 나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DAO는 우리 그동안 이미 다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DAO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하고 이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을 서블릿 하나에서 다 하자니 이게 이렇게 프린트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또는 이거를 JSP로 다 하자니 이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가 JSP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다 별로 안 좋고 유지보수에 안 좋으니까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하고 이 데이터를 출력하는 화면을 출력하는 부분을 서로 분리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모델 2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거를 유저 리스트 서블릿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블릿에서 JSP로 포워드를 시켜서 서블릿에선 데이터 처리만 하고 화면 출력하는 부분은 JSP가 담당하자, 이렇게 바꾼 게 이제 모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게 모델 2에서 보면은 이제 DAO에서 유저 리스트 갖고 오는 부분은 서블릿에서 만들고요. 리퀘스트에다가 애트리뷰트 세팅을 해서 유저 리스트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JSP로 포워드를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JSP에서는 그냥 요 들어온 이 애트리뷰트에 들어있는 유저 리스트를 다시 꺼내서 화면에 뿌리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하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을 서로 분리해서 일을 전담해서 하는 게 이게 모델 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하자니 여기 URL마다 서블릿을 만들자니 실제로 화면이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50개, 100개씩 되는데 그럼 서블릿을 50개, 100개씩 만들어야 되잖아요. URL마다 서블릿을 만들면 이게 불편하다 해갖고 만든 게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 2는 사실 디스패처 서블릿까지 하는 걸로 완성되는 거죠. 모델 2가 다른 말로 MVC, 모델 뷰 컨트롤러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서블릿 여러 개 있는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모든 URL을 그동안은 이 URL별로 서블릿을 만들었는데 이제 모든 URL을 한 서블릿에서 만들고 한 서블릿에서 다 받고 이제 이 서블릿이 메소드 URL별로 서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URL별로 서블릿을 만들었잖아요. 유저 리스트 서블릿이 따로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예, 유저 인풋 서블릿이 따로 있고 이렇게 서블릿이 다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디스패처 서블릿, 그렇죠?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이렇게 디스패처 서블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URL 여기서는 우리가 MVC로 시작하는 모든 URL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URL을 한 클래스에서 받고 이 클래스가 이제 이 서블릿이 모든 URL을 받은 다음에 이 URI에 따라서 이제 어떤 URL을 입력했냐에 따라서 이제 메소드를 분리해서 호출해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컨트롤러 모듈별로 유저나 뭐 아티클 이런 별로 컨트롤러를 뭐 하나씩 만들고 그 컨트롤러에다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서블릿을 여러 개 만들지 않고 그냥 소수의 컨트롤러랑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바꾼 거죠. 사실 여기는 이 뭐 아티클 리스트, 아티클 뷰, 아티클 폼 이런 식으로 많은 메서드들이 있는데 지금 그 컨트롤러가 유저 컨트롤러랑 아티클 컨트롤러 두 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컨트롤러는 사실 모든 컨트롤러 하나만 만들고 모든 메서드 하나에다 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사용자 이렇게 게시판 이런 걸로 약간 그 기능별로 분리하고 싶어서 컨트롤러 두 개 만든 거지. 컨트롤러 하나에다 모든 메서드를 다 통합해도 사실은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디스패처 서블릿이 메서드를 호출해서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아티클 컨트롤러에 메서드들 쭉 있고 또 유저 컨트롤러에도 메서드들 쭉 있잖아요. 그럼 이 메서드가 유저 리스트 메서드가 아까 유저 리스트 서블릿 여기는 이거랑 완전 동일한 겁니다. 그쵸? 이름만 이제 여기 두 개신 거를 다른 걸로 바꿔서 완전히 동일하게 유저 컨트롤러의 유저 리스트 메서드를 만든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디스패처 서블릿에서는 유저 리스트란 URI가 들어오면 유저 컨트롤러의 유저 리스트를 실행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급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게 그쵸? 그냥 URL하고 서블릿이 매핑된다. 너무 쉽잖아요. 그쵸? URL이 들어오면 그때 서블릿이 실행된다. 근데 서블릿 여러 개 만들기 귀찮으니까 서블릿을 하나만 만들고 그냥 이 URI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는 걸 바꾸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이제 스프링 웹 MVC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그 모델 2 MVC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브라우저에서 디스패처 서블릿 리퀘스트를 보내면 얘가 URI에 따라서 컨트롤러의 메서드를
이제 URI에 따라서 분기해서 컨트롤러 메소드를 호출하고 DAU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DAU는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해서 쿼리를 하고 그리고 얘가 데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화면으로 포워드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화면 처리 안 할 거고 또는 리다이렉트 할 거면 다시 브라우저를 리다이렉트를 하면 브라우저가 리다이렉트 URL로 다시 리퀘스트를 보내는 그리고 포워드를 할 경우에는 이제 JSP로 포워드를 하면은 이 JSP 뷰 요게 리스판스를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스프링 MVC에서 달라지는 게 이제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URL이 그럼 생길 때마다 여기다 계속 이 케이스를 추가하면서 분기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URL 수정하면 또 이것도 수정해야 되고 이게 번거롭다는 거죠. 불편하고.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디스패처 서블릿을 스프링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은 이렇게 분기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컨트롤러 메서드에다가 애노테이션을 붙여서 그 애노테이션에 있는 URL에 따라서 분기하게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스패처 서블릿을 이제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스프링 MVC는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스프링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스패처 서블릿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이제 컨트롤러만 만들고요. 그 대신 컨트롤러에 메서드에다가 애노테이션을 붙이는 거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프링 MVC라는 패키지 밑에 example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였습니다. 그동안 스프링에서 관리하는 B는 여기다 컴포넌트라고 썼었는데 컴포넌트에 스프링 MVC에서는 그냥 컴포넌트라고 쓰질 않고 컴포넌트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리파지터리, 서비스,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도 이제 종류별로 구분을 했는데요. DAO에는 리파지터리를 붙이고 또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서비스 컴포넌트에는 서비스 애노테이션을 붙이고 또 컨트롤러에는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붙입니다. 그럼 다 같은 컴포넌트지만 실제로 컴포넌트라고 쓴 것처럼 얘들도 이제 이 리파지터리나 서비스나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붙인 거를 이제 매니지드 빈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보통 얘가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니까 제일 하단에 있는 거잖아요. 리파지터리를 서비스에 인젝션하고 서비스를 컨트롤러에 인젝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게 돼요. 거꾸로 리파지터리에서 컨트롤러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런 일은 없죠. 그쵸?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하는 거고 이쪽은 여러 DAO를 수행해 갖고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컨트롤러는 이제 URL이 들어왔을 때 그 URL에 따라 처리하는 서블릿의 두 게시나 두 포스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복잡한데 서비스 로직이 복잡한 거는 서비스 컴포넌트를 만들고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하지 않은 거 간단한 거는 그냥 컨트롤러에서 리파지터리에 있는 메서드를 바로 호출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컴포넌트의 종류는 이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스프링 MVC 쓸 때는 그냥 컴포넌트 이렇게 쓰지 않고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터리 이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는 컨트롤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다가 이런 메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서블릿에 두 get이나 두 post랑 똑같죠. 두 get 역할을 하는 거는 get 매핑, 두 post를 하는 거는 post 매핑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 메서드는 get 매핑 아니면 post 매핑을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메서드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쓴 다음에 요 가로 안에다가 URL을 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구동하면요. 여기서 스프링 MVC 하이 이렇게 치면은 이제 하이 스프링 MV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하이.jsp
hi.jsp는 웹 inf JSP 밑에 스프링 MVC 밑에 hi.jsp라고 썼거든요. 그냥 이겁니다. hi 스프링 웹 MVC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는 디스패처 서블릿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서 분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스프링 MVC 쓸 때는 우리가 디스패처 서블릿을 만드는 게 아니고 스프링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제공하고요.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하는 일은 여기 있는 UI 그 메서드에 있는 요 애너테이션으로 다 미리 매핑을 해 놓는 겁니다. 어떤 URL은 이 URL일 때는 하이 메소드를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URL별로 메소드를 매핑을 해서 미리 매핑을 다 해놓고 이제 스프링 부트가 구동되면서 이미 매핑은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URL이 들어올 때는 이미 매핑된 메소드를 그냥 수행을 하는 거죠. 얘는 서블릿에 두 get이나 두 포스트 메서드랑 만드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 그럼 이제 스프링 MVC를 사용해서 유저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러하고 유저 컨트롤러하고 여기다 이름을 줬는데요. 요 이름을 안 주면은 이 클래스 이름에서 앞에 U자를 소문자로 한 유저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이제 빈이 생성되는데 우리가 아까 MVC에도 아티클 컨트롤러, 유저 컨트롤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또 생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저 컨트롤러 v1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아티클 컨트롤러도 아티클 컨트롤러 v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패키지를 스프링 MVC 패키지에다 v1하고 v2를 만들었거든요. 스프링 MVC를 사용해서 구현한 컨트롤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겁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서블릿 API를 사용해서 구현한 유저 컨트롤러인데 서블릿 API를 사용하는 거랑 사용하지 않는 거랑 그렇게 두 가지로 할 겁니다. 먼저 서블릿 API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 위에다가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는 컴포넌트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컴포넌트로 해도 B는 만들지만 그래서 인스턴스를 싱글 인스턴스로 스프링이 관리하게 되지만 컨트롤러로 해야지 이 컨트롤러로 애너테이트 된 이 클래스에 있는 요 클래스의 메서드에 있는 애너테이션들을 검색을 해서 매핑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get 매핑 돼 있으면은 여기다 유저 리스트는 그러니까 이 URL하고 이 메서드랑 매핑하는 거. 그래서 이 URL하고 메서드랑 매핑하는 건 이게 컨트롤러 클래스인 데서 하는 것이다. 그렇고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매핑을 여기다 컨트롤러 위에다 해놨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 밑에 있는 모든 메서드들의 공통 시작되는 매핑은 요 컨트롤러 위에다가 리퀘스트 매핑해서 이렇게 매핑해 놓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만약 없다 그러면은 이 메서드마다 이걸 이렇게 다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서드마다 다 써주는데 이런 식으로 쭉. 그런데 이 하위에 있는 모든 메서드들에서 매핑이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URL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걸 다 적질 않고 이렇게 위에다 한번 적어 놓으면은 이 컨트롤러 위에 리퀘스트 매핑에다 해놓은 요 URL은 이 아래 모든 메서드들에 전부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메서드들은 포스트는 get은 get 매핑, 포스트는 포스트 매핑으로 그렇게 매핑을 합니다. 여기도 물론 이제 get 매핑이나 포스트 매핑 쓰지 않고
리퀘스트 매핑을 여기다 써버리면 get이나 post 전부 다 매핑이 됩니다. 근데 뭐 이 메소드는 get으로 호출해도 되고 이 URL은 get으로도 매핑되고 post로도 매핑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URL이 get이면 get만, post면 post만 최소한의 그 가능한 것만 해놓는 게 더 프로그램이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get 매핑, post 매핑을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MVC에서 유저 컨트롤러 이거랑 완전 동일한데 다른 점은 얘는 메서드의 매핑을 안 써놓고 메서드에는 그냥 메서드만 써놓고 디스패처 서블릿 써서 일일이 매핑을 했는데 이 방금 만든 스프링 MVC v1의 유저 컨트롤러는 메서드 자체에다가 매핑을 다 했다는 거죠. 메서드 자체에다 다 애너테이션을 매핑을 해놓고 디스패처 서블릿은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MVC에는 아티클 컨트롤러, 디스패처 서블릿, 유저 컨트롤러 다 있었는데 이제 스프링 MVC를 만들 때는 디스패처 서블릿을 만들지 않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은 스프링이 제공하고요. 스프링 디스패처 서블릿은 컨트롤러 클래스에 get 매핑이나 포스트로 매핑된 URL하고 이 메서드를 매핑되고 그 매핑된 메서드 매핑하고 그 매핑한 메서드를 해당 URL이 들어왔을 때 호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게 잘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블릿을 사용할 때랑 다른 점은 서블릿은 URL하고 서블릿을 매핑했는데 결국은 URL하고 메서드를 매핑한 걸로 바뀐 게 돼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서블릿을 매핑할 때보다 좋은 점은 서블릿 하나당 클래스 하나니까 URL마다 서블릿이 생기지만 지금은 컨트롤러 클래스를 한 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메서드를 여러 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소스가 짧고 간편해진 거죠. 아티클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컨트롤러라는 애너테이션을 붙이고요. 이 전체 URL의 공통적으로 전체 URL의 공통적 매핑은 이렇게 클래스에다 리퀘스트 매핑을 써주고요. 그리고 각 해당 자세한 매핑은 여기 각자 메서드 위에다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이게 매핑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이거 메서드 위에 있는 매핑하고 여기는 이 매핑하고 합쳐진 매핑 이렇게 합쳐진 걸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거에다가 이게 합쳐진다. 그래서 이것도 메서드 위에다 이 클래스 위에다 리퀘스트 매핑을 안 하면은 메서드에다가 다 이렇게 매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은 다 공통적이잖아요. 이 부분은 다 공통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 위에다가 리퀘스트 매핑을 해주면 더 실수하거나 오류 나올 확률이 더 적게 그렇게 매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까 아티클 컨트롤러랑 메서드 내부 MVC에서 아티클 컨트롤러 어제 한 거 이거랑 메서드 내부의 구현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다만 매핑을 메서드 바로 위에서 했다. 이게 훨씬 직관적이고 좋겠죠. 여기다 메서드만 만들어 놓고 매핑은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듭니다. 그리고 JSP는 스프링 MVC v1의 아티클에 스프링 MVC v1의 유저랑 아티클로 JSP를 만들어 놨는데 이 JSP는 지난 시간에 했던 MVC의 밑에 있던 JSP랑 링크만 사실 이렇게 링크만 다르게 들어가 있을 뿐 이 내부는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MVC였는데 제가 스프링 MVC v1 이렇게 링크만 바뀐 거고 파일 내부는 완전히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럼 한번 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테스트할 때는 항상 이렇게 브라우저 옆에 우리가 구동되는 이 창을 띄워놓고, 이게 구동될 때 여기에 뭐 안되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에러 메시지가 뜨는 여기 로그를 확인하면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를 좀 큰 거를 사셔갖고 옆으로 넓게 펼쳐놓고, 또는 뭐 모니터 2대를 놓고 그렇게 개발하셔야지 좀 편합니다. 요게 이제 얘가 using Sublit API 이렇게 써놓은 게 V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프링 엠버시 V1 아티클 리스트, 뭐 유저 리스트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V1 지금 만든 스프링 엠버시의 특징은, 지금까지 한 거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메서드에 인자로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HTTP 서블릿 리스판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 리퀘스트랑 리스판스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은 서블릿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애초에 만들었을 때 모델2에 보면은 이렇게 유저 리스트 서블릿 했을 때 두 개 타고 여기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리스판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그대로 요 서비스 메소드에 들어오는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집어넣고 여기 그대로 호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메소드 시그너처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게 지금 V1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스프링을 스프링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지금 만든 V1 버전 요 서블릿 API를 사용해서 구현한 유저 컨트롤러는 사실상 이 내부 모양은 서블릿의 메소드랑 서블릿의 두 개시나 두 포스트 메소드랑 동일한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불편한 서블릿 API를 사용한 방식이 아닌 스프링만이 더 발전된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